별로다 싶던 이성의 첫인상을 뒤집는 반전 요소는 미혼 여성들의 응답. 36%가 그의 자동차래. 와 씨, 미쳤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런 말하는 것도 존나 웃긴 거지. 저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죠? 씨. 아니 그니까 K5를 타는 애들이라고 해서 꼭 미친놈은 아닌데 운전을 왜 저렇게 미친 새끼처럼 하지 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K5. 확실히. 그리고 원나잇을 할 때는 차 굉장히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인정. 그러니까 차 무용론을 펼치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예요. 예시를 드는 게 이거야. 네가 대기업 회장이면은 쓰레빠를 신고 다니든 레일을 끌고 다니든 사람들은 다 너를 존중해 줄 거다,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차 같은 거는 쓸모없고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잖아요 시발. 그러니까 저도 이상향을 말할 수 있겠죠. 뭔가 진짜 막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의 내실을 키워라, 자존감이 문제야 너네 이 새끼들아, 자존감을 키워, 레이트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라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도 20대 때 못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20대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남성분들이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여성분들도 자기 남자친구 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블라인드에 자동차 관련 글이 굉장히 신박한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포터 타고 다니면 창피하냐 라는 좀 주작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17년식이고 10만 킬로 정도 탔다. 창피하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투표 참여에 무려 7,180명이 참여를 했고 그 투표 결과가 상당히 의외예요. 상관없다가 무려 41.2%가 나왔습니다. 싫다가 49.6%, 거의 절반 정도가 싫다고, 좋다는 9.2%. 뭐야 이거 씨. 그러니까 이 포터가 좋다고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네. 예전에 말한 날티나는 남자 싫어하는 여자들이랑 약간 궤를 같이 하는 거네요. BMW 몰고 다니는 남자들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수더분한 남자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일단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남자인 나도 이건 아님. 캠핑카로 개조하면 인정. 포터 끌고 데이트하러 나오는 거 아니면 상관없음. 그쵸. 데이트하러 나오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다. 카페 가는데 저거 타고 가면 안 돼. 작업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끌고 와? 없는 거보단 낫지 않음? 근데 이거 보니까 작성자가 약간 지금 이거 극한의 컨셉충 같은데, 자기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좀 아는 상태에서 괜히 그냥 웃기고 싶어가지고 컨셉 잡은 것 같기도 해. 없는 게 나아 크크. 일할 때만 쓰세요. 싫다는 애들 왜 싫냐 이유점. 저거 끌고 데이트를 간다고? 시야도 탁 트이고 괜찮음. 왜? 옷도 작업복 입고 가지. 씨발 생각 좀. 여자랑 데이트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좀 그러지 점점. 상관없긴 한데 세 가지 기준이 있을 듯. 1. 세컨차는 없나. 2. 부자인가. 3. 트럭을 모는 직장의 선택 이유. 그래서 답변 1. 세컨차는 없다고 하고요. 2번은 부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물려받은 차이기 때문에 타고 다닌다. 나 와이프랑 처음 차 데이트할 때 프레지오로 했어. 포터가 어때서? 심지어 더블캡에 휠도 싸제 휠이네 개간지. 근데 내가 포터라면 좀 꾸미고 타겠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포터가 꾸민다고 이거야말로 약간 그거 아니야. 더블캡에 휠도 싸제 휠이네 개간지. 이거는 야 남자인 내가 봐도 몰라. 이거를 여자들이 어떻게 알아.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얘는 이제 고도의 글쓴이를 좆되게 만드는 그 전형적인 그거야. 놀려가지고 찐따 신나게 만들어서 더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이런 애들이 진짜 악질입니다. 왜 간지나는데 야 상남자네 하면서 심지어 더블캡에 싸제빌 이거 거의 그냥 그거잖아. 군인들이 휴가 나오기 전에 그 다림질 개빡세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거 봐봤자 이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뭔 심지어 BMW 벤츠를 타도 휠이 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여자들은. 저도 몰라. 저도 뭐 사람들이 뭐 휠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해봤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인데도 몰라. 차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포터라면 좀 꾸미고 타겠어. 이딴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꾸며도 포터 안 꾸며도 포터예요. 그럼 창피하지 안 창피하냐. 100번 양보해도 어디 집 앞에 데려다 줄 땐 괜찮은데 친구들 만날 때나 어디 사람 많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갈 땐 부끄러워. 친구들 많을 때 데리러 가도 개웃기겠다.
약간 여자친구를 사귈 때 한 20살 여자친구 대학 새내기를 사귄 거야, 이 포터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여자친구가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대. 오빠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해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 오빠 차 있어 하면은, 그 나이 때는 차 있는 남자친구 사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와 너네 오빠 차도 있어, 와 역시 직장인은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깔깔대면서 막 치켜세워주고 하는데, 갑자기 포터를 끌고 상남자식 막 운전하면서 막 달려왔어. 그래서 뭐 친구분들은 집이 어디세요? 아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다 타세요. 친구 이제 20살 때는 이제 대학교 이제 친구들끼리 한 8명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8명, 8분 다 탈 수 있어요, 타세요 하더니 포터 뒤에 이걸 열어줘.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한 명씩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시고 이제 군대 유격훈련 가는 것처럼 거기 이렇게 난간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창문 열어줘. 시원하시죠? 거의 약간 그 기안84 스타일이네. 아 비가 온다고 그렇게 태워서. 비가 올 때는 또 그거 있잖아, 천막 치는 거 있잖아. 천막 이렇게 쳐가지고 그게 다 어릴 때 그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터 보면 이게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쪽 한쪽 잡으세요, 한쪽씩 잡으시고 괜찮아요, 비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자애들이, 이게 술 취한 여자애들이 잡고 있는 거지. 이거 여기 끼면 되는 거예요 오빠. 거기 끼세요 해가지고. 근데 재밌긴 재밌겠는데 이거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는데? 잘생기면 노상관, 차의 완성 결국 얼굴이다. 너 여친 고무신 신고 노가다 목장갑 끼고 다니면 안 부끄럽냐? 개 이쁘면 쌉가능, 존예 존잘이면 그게 패션임. 근데 이거는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되게 뜨는 여성분들이 그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보면은 트럭 운전하는 여성분이 막 유튜브 채널도 하는 분들도 있고, 막 노가다 하는 여성분도 유튜브 채널하고, 시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 하면은 정말 잘 됩니다. 남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반반한 여자들이 이런 거 하면은 남자들이 정말 미쳐버립니다. 요즘에 그게 있잖아, 좀 반반한 여자들은 일반적인 일만 해도 예뻐 보여. 뭐 흔히,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BJ 같은 거 하면은 돈을 쉽게 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법적인 영역으로 가도 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웬만한 애들은 다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쁘장한 여자가 저렇게 뭐 우직하게 남자들조차 꺼려하는 일 하는 거를 보면은 남자들 굉장히 좋게 보죠.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오키, 나 만날 때 타고 와서 같이 타라는 거면 안 오키. 오토면 괜찮고 수동이면 싫을 듯. 오토랑 수동이 뭔 차이야 또. 난 차 없는 뚜벅이인데 내가 장난으로 여친한테 저런 트럭 살까 했더니 개간지 날 것 같다고 사라고 하던데 뚜벅이보단 낫다고. 본인이 장난으로 말했으면 상대도 장난으로 답했을 거라고 생각해봐야지. 그쵸? 이것도 맞지. 싫어, 쪽팔려, 아반떼라도 사. 쪽팔리단 것들은 뭐냐? 차는 있고 얘기하는 건가? 나는 남잔데도 싫음, 회사 주차장 끌고 가면 이슈 될 듯. 좋은데 개간지. 난 솔직히 너무 싫다, 존나 까리한데. 이게 거의 그냥 하나 걸러 하나 찬성과 반대의 댓글이 계속 나오네요. 포터는 당연히 작업용 차인데 데이트 같은 사람 만나는 자리일 때 끌고 오는 건 상대방의 예의가 아니지. 형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작업복 입고 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그만큼 신경 쓰려고 하는 거잖아. 형이 차의 종류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인식을 비판하려고 쓴 글 같은데, 남자인 내가 봐도 조건부터 잘못됐어. 근데 이게 포터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 포터라는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예를 들어 저는 차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타는 그 포터 비슷한 차 있잖아요. 미국 상남자들이 타는 차, 미국 가면은 그런 차 되게 많던데, 포터보다 앞이 좀 길어, 앞이 좀 길고 뒤는 좀 짧아. 그런 거는 좀 간지나거든요. 솔직히 상남자 차 같잖아. 그 정도면은 뭔가 지프 타는 느낌으로, 솔직히 지프도 그냥 그 사냥용 차잖아요. 그게 무슨 뭐 도로에서 주행하라고 타는 차가 아니잖아. 근데도 멋있어, 남성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포터는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 좀 잘못되긴 했다. 우리가 포터 하면 떠올리는 게 보통 비포장 시골길에서 달리는 그 파란색 시그니처 컬러 있잖아. 파란색 컬러의 그 포터, 진흙 이렇게 좀 묻어있고 약간 그런 것만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포터는 확실히 그 이미지 자체가 조금 잘못됐네. 사랑하면 뭘 타도 상관없다. 차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상관없을 듯. 가구나 부피 있는 중고 물품 거래하러 갈 때 편할 듯. 막 겉에도 흙먼지 투성이에 내부 바닥에 다 마신 캔이고 쓰레기 굴러다니면 그건 좀. 우리 남편 화물에서 자주 타는데 허리 다 나갈 것 같음. 나 디스크 있는디. 그거 말고는 출퇴근 때 태워주면 고맙. 데이트 땐 안 타봄. 레이 있음. 근데 이게 확실히 부부일 때랑 그 연인일 때랑 또 느낌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첫 만남 때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첫 만남 때 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를 어느 정도 나한테 빠지게 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까놓고 말해서 걸어다니는 것보다 낫거든. 뚜벅이 상태로 땡볕에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힐 신고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리 뚜벅이들이 막 포터 저거 탈 바에 나처럼 걸어다니지 크크 하는데, 데이트할 때는 차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로. 천지 차이야. 포터 그래도 뭐 안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올 거고 겨울에는 따뜻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데이트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만남에 포터를 타고 가는 거는 사회성 자체가 이제 빠 있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한테 빠졌다, 이 여자가 나한테 어느 정도 빠졌고 뭐 사귀기로 했거나 했으면은 충분히 끌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괜찮은데 내가 소나타 몰아서 그런가? 남친이 저 차 타고 데리러 왔을 때 완전 멋있어 보이던데 운전하는 모습 보고 또 반함. 맞네요. 제가 한 말이 맞죠. 남친이 타고 데리러 왔을 때 괜찮다, 남친이. 근데 오늘 처음 본 남자가, 오늘 처음인데 내가 소개팅 장소를 압구정으로 잡았단 말이야.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야. 화사해. 요 앞에 뭐 테라스에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소개팅하고 얼마나 꾸몄겠어. 화사하게 꾸며가지고 샵까지 들렸다가 와가지고 압구정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커피 마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털 뭐지? 뭐 야채 장수가 왔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털털털털털털털 앞에 끼익 서 이렇게 문을 열어. 막 이렇게 돌려. 심지어 상남자 포터 돌려서 연다. 막 이래가지고 오늘 소개받기로 한 누구누구 친구 슬기씨 맞으시죠? 잠시만요, 제가 차 좀 대고 오겠습니다. 다시 돌려가지고 주차하는 거야. 주차 딱 하고 난 다음에 또 간지나게 그 테라스 앞에다가 보이는 데에다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있거든. 내 차를 보이는 데에다 대놓고 이걸 내가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앞에다가 딱 대놓고 이제 내리는 거지. 포터 특 뭐냐?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팡 열고 턱 그래서 바지를 한번 탁탁 이렇게 터는 거지.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이 미친놈은 대체 뭘까? 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려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샵 가가지고 막 화장 빡세게 하고 네일 아트 한 거랑 막 이런 게 파노라마처럼 머리 스쳐가면서 난 대체 뭘 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자 현타 오게 하기가 딱 좋겠죠? 그리고 싫다기보단 그냥 개 웃김. 대학교 때 건설사 직원이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우리 학교가 가까워서 밥 먹기로 했는데 포터 타고 데리러 옴. 창피한 것보다 나 쪽팔리라고 일부러 타고 온 거라서 킹 받았었어. 이거는 정말 귀엽네요. 남자친구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남자친구였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이 여자친구도 이런 거 가지고 얘가 나를 싫어할 만한 여자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한 거죠. 이거는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네요. 이거 싫은 거는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상관없는 사람은 잡아야 된다. 그냥 내 차 타고 다니던 거 따로 와서 만나지. 굳이 편한 내 차 두고 데이트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 저런 차 안 탐. 글 보니까 저 차 안 타면 뭐 가치를 못 보는 여자니 후려치는 게 보여서 애초에 안 만나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애는. 좋겠냐 너 같으면. 그래서 같은 결의 글이 있어요. 보통 여자들은 차를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쓸까. 어떤 여성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역시 좋은 차 타는 남자는 느낌이 좋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실속 없다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좋은 차 타는 남자 차 옆에 타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룸에 살면서도 길을 쓰고 외제차를 리스로 뽑나봐요. 전 남친이 탑차 타고 다녀서 그 옆에 타고 다녀도 남친이 좋았으니 너무 좋았는데, 헤어지고 이런저런 남사친 차들, 소개팅 받은 남자 차들, 썸 타는 남자들 차를 타봤지만 확실히 좋은 차 타면 편하고 호감이 올라가요. 오늘은 K9 탔는데 괜찮았어요. 제 차는 중소형 차라고 하시는데, 이 여성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K9을 타는 사람을, 아니 이게 다 떠나서 오케이 뭐 이거 알겠어. 좋은 차 타는 남자 옆에 타면 호감도 올라가는 거 맞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다 알면서도 제가 그래서 남자들한테 깔창을 깔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깔창을 깔면은 솔직히 티 나는 경우도 많아. 근데 티 나도 내가 당당하기만 하면은 깔아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눈높이가 나보다 높느냐 안 높느냐가 결국에는 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깔창을 깐 거를 알아도 나중 가면은 여자친구가 오히려 오늘 뭐 친구들 만나니까 굽 높은 거 신고 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차를 타면은 비슷한 결로 이 남자가 돈 버는 거는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들이랑 별 다른 게 없는데 차가 좋으면은 그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 자체가 드는 거는 저는 부정하지 않지만 K9 와, 아니 일단 저는 K9을 실제로 타는 사람을 제 주변에는 지금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 나이 때만 해도 K9 타는 사람이 잘 없어. 예를 들어 20대잖아? 20대 남자가 K9이나 G90, 벤츠 S클래스, BMW 뭐 7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20대 남자가 타고 나왔다. 그러면 이 새끼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빠 차 끌고 나온 겁니다. 아빠 차. 이거 본인 차 아니야. 그래서 K9은 자기 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면은요, 차까지 좋으면 최고죠. 저 편하게 해주는 남자가 최고. 히읗히읗 좋죠. 그리고 내 차가 좀 가격대 있는 외제차 되면 더 좋더라고요. 옆자리도 좋은데 내가 오너가 되니 괜히 뿌듯뿌듯. 이래서 좋은 차 타나 봅니다. 남녀 갈등 조장하고 여성 혐오 일으키려는 어그로 그린 줄 알았는데 댓글 보니 진정성이 느껴져서 황당하네요. 역시 세상은 넓고 알 수 없는 사람은 많군요. 예쁜 여자한테 호감 가는 것과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이면 99% 리스일 겁니다. 비용 처리하느라 욕할 거 뭐 있나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고 통장은 비었어도 명품백은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사는데 집값 비싸서 집은 못 사고 소확행이라는데 임대 아파트 가봐요.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는 비싼 거 타면서 까보니까 대출 잔뜩 낀 월세나 다름없는 전세 사는 헛개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리스 회사가 그렇게 영업 열심히 하는 게 걔네들 등골 빼먹으려고 저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차는 그래도 가능하고 집은 어렵고 진짜 다세대 주차 자리도 없는 빌라의 수입차들 헛개비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거죠. 좋은 차에 혹하는 여자가 있고 그걸 노리는 남자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항상 남성분들께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20대 때는 그냥 얼굴이 예쁘면 사귀는 거다. 개념 같은 거 따지지 마라. 남성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30대 때 이러면 절대 안 되고 20대 후반만 해도 제가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20대를 내가 좀 즐겨보고 싶어. 가성비 한 남친과의 연애는 하기 싫고 내가 그래도 한번 펑펑 써보고 싶은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재벌까지 만날 급은 아니야. 그러면 카푸어를 만나세요. 이런 카푸어들. 왜냐? 얘네는 자기 통장에 쥐뿔도 없어도 허세 없이는 못 사는 애들이라서 이런 애들이 기념일 날에 아주 풀빌라 같은 거 다 통째로 빌리고 미래를 끌어다가 기념일 날에 명품 백도 사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같은 결로 남자는 여자 얼굴만 예쁘면 그냥 어릴 때는 사귀는 거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이 새끼는 어차피 결혼 상대는 아닌데 같이 데이트하러 다닐 때 외제차도 타보고 뭐 그러니까 보통 결혼은 서분한 남자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차곡차곡 준비한 남자랑 해야 되는 거 맞고, 근데 내가 구질구질한 데이트가 하기 싫다면은 카푸어를 만나되 그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걔네들과 결혼하면 좆된다는 걸. 걔네들이랑 결혼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성분들도 젊었을 때 내가 연애만 하고 싶다 한다면은 굳이 남자의 개념 아니면 남자의 비전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남자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지금 BMW를 몰고 다니는 건지 지금 박스터를 얘가 어떻게 끌고 다니는 건지, 여성분들은 본인이 진짜 비혼주의자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굳이 묻지 마세요.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걔도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려고 앞뒤도 안 맞는 말 자꾸 끼워 맞추려고 막 하느라 힘들고, 나도 그거 듣고 있는 게 힘들어. 그냥 그 상황만 즐기세요. 걔네들 만나면서 걔네들하고 다니면은 거기 맨날 어디 뭐 스케줄 청담 같은 데 가가지고 김치볶음밥 3만원짜리 먹고 막 이런 게 즐겁잖아. 그래서 본인이 정말 비혼주의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여성분들이라면은 이런 카푸어들만 만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남초 직장에서 월급 죄다 털어서 차 또는 전자기기에 올인하는 계약직 남자, 월급은 몽땅 저축하고 성과급만으로 생활하는 정규직 남자를 몇 번 보니 외제차 정도에 현혹되지는 않네요. 외제차 타는 애들 보면 수시로 차 바꾸는 애들 많아요. 리스인지 워런티 지나면 팔아버리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서도 사는 순간 감가상각하는 차에 돈을 왜 그리 쓰는지, 그런 남자는 과하게 명품백 사들이는 여자와 천생연분 같아요. 아휴,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 여성분들이 팔자가 기구해지는 여자가 있고요, 정신을 차리는 여자가 있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렸을 때 외제차 타는 남자 많이 만나본 여자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쥐뿔도 없어도 일단 타면은 호감이 계속 생기는 여자. 근데 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계속 외제차 타는 남자만 만나가지고 남자가 무슨 K3 같은 거 타고 나오면은 짜증나, 만나기 싫어, 이런 여자애들이 있고, 다른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타봤더니 다 부질없더라. 차가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 에어컨만 잘 나오고 온열 시트만 있으면 되지. 요 정도면은 되는 여자들이 있어. 요런 애들이 결혼도 잘하고 시집도 잘 가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계속 나는 여태까지 외제차 타는 남자만 만났으니까 외제차 타는 남자 아니면 싫어하는 애들은 인생이 기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외모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남자들한테 왜 외모 뛰어난 여자를 20대에 많이 만나보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결혼할 때 돼서 개념보다 외모를 보게 되면은 이 남자는 인생이 기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예쁜 여자 막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핍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는 완전히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성분들 젊었을 때, 제가 예전에 영상도 찍었지만 여자들은 20대라는 나이 자체가 무기란 말이야, 무기. 20대 때 남자들 입장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이성을 만나는 게 가능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때 정말 외제차 옆에도 한번 타보고 이런 경험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찐따남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과거에 외제차 타는 남자 옆에도 앉아보고 존잘남도 사귀어보고 이랬다고 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로 싫은 거야. 내가 꿀려 보일까봐, 그 이전 남자들이랑 비교가 될까봐 싫어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예쁜 여자 절대 못 만나고 좋은 여자도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외제차 타는 남자 중에 이렇게 실속 없는 남자들 만난 여자, 그 중에 이제 정신 차린 여자, 외제차 정도에 현혹되지 않네요, 이런 여자들 만나면은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대형 평수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이 싼 차 타고 다니는 건 더 없어 보이던데, 돈을 그저 모으는 수단으로 밖에 안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쓰겠어요? 저도 외제차 타는데 차 좋은 거 타면 기분이 남달라요. 그 기분이 어떤 건지는 타는 사람만 아는 거니까, 좋은 차 타는 사람은 꼭 원룸이나 지하방에 살며 허세로 타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여우의 심포도처럼 사람이 돈이 많으면 저절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혹하는 여자들이 많으니 500에 50월세 살면서도 외제차 몰겠죠. 남초 사이트에서는 남친 차 가지고 불평하는 여자들 극혐합니다. 예를 들어 남친 차가 그랜저라면 여자도 최소 그 급은 가지고 불평하고 욕하라는 거죠. 남자들이 과시하려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는 것만큼 밝히는 여자들도 저는 너무 별로다 싶던 이성의 첫인상을 뒤집는 반전 요소는 미혼 여성들의 응답. 36%가 그의 자동차래. 와, 씨, 미쳤다.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런 말하는 것도 존나 웃긴 거지. 저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죠? 씨. 저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고, 저는 왜 항상 만나는 남자들마다 실속 없는 남자들만 만나고, 만나는 남자들마다 개새끼고,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바람이 나고, 애초에 안목 자체가 이지랄이니까 그딴 남자들밖에 못 만나지. 아니, 존나 웃기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전까지 말한 건 그거야. 차로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어, 차가 좋고 이러면은. 그래서 차에서 오는 그 바이브 자체가 있단 말이야. 어떤 그 남자의 어떤 세련미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미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뒤집는데, 첫인상을 무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인상을 뒤집는 게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그 확정 편향이 있어가지고 첫인상을 뒤집는 게 정말 힘든데, 별로다라고 내가 이미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의 자동차를 보면 36%는 첫인상이 반전이 된다. 야, 이게 야, 진짜 이것도 비슷하네. 그의 직업 연봉. 근데 직업 연봉은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랑 많이 다른 거야. 직업 연봉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자동차만 보고 뭔가 호감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해. 너무너무 위험해. 물론 남자가 포람페야, 포람페. 근데 포르쉐도 요즘에 포르쉐 푸어, 그래,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타고 왔어. 이러면은 이래도 됩니다. 이러면 이래도 돼. 왜? 이거는 카푸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야. 람보르기니를 내가 무리해서라도 끌 수 있는 정도인 사람은 능력자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할부도 안 나와. 람보르기니 리스는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기를 팔아도 못 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캐피탈도 안 나오고 안구 적출을 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이 남자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이제 뒤집힌다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벤비아를 보고 이런 게 뒤집힌다면 조금 현실 감각이 없는 거기는 하죠. 근데 언제부터 포르쉐가 람보르기니 페라리랑 같이 웃기? 이거 저도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명차인 거는 알겠는데, 나는 그리고 어떻게 포람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단어 포람페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포르쉐를 타는 사람일 거다라는 게 저의 킹리적 가심입니다. 심지어 1번이야 람페포도 아니야. 람페포도 아니고 페람포도 아니야. 포람페라고 또 만들었어. 이게 맨 뒤에 포를 넣어줘도 갸우뚱할 만한데? 맨 뒤에 넣어도 근데 이게 맞나? 그냥 맞다고 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포가 맨 앞에 있어. 포람페라고 하는 게 약간 약간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카페를 가입하려고 해. 외제차 모임 카페를 가입하려고 하면 람보르기니 애호가 모임 카페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페라리를 모는 사람도 페라리 애호가들의 카페를 찾을 거야. 근데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은 포람페 카페부터 찾게 된다. 내가 노는 물이 조금 올려지게 되거든. 약간 그런 거지.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카이급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하면은 나 스카이 나왔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서울대를 나온 게 아니다. 연세대 아니면 고려대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서울에 나 집을 샀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산 게 아니야. 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으면 나 압구정에 현대 아파트 샀어 라고 하지, 서울에 아파트 샀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진짜 구석탱이 서울 끝자락 겨우겨우 걸친, 안방은 경기도에 있고 거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약간 그 정도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제 야 나 서울에 아파트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자동차 브랜드별 연예인 이미지를 예전에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차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많은 짤일 겁니다. 그랜저는 이런 느낌. 그랜저를 보면은 뭔가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가 봐. 레이는 요런 느낌이다. 레이. 그리고 모하비. 모하비 맞아. 모하비 요런 느낌 맞지. 이런 아저씨가 타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박 웃음 지으면서 여기 내비게이션 위에다가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건 뭐다? 슈카월드. 모하비 타는 아저씨들 딱 이 얼굴에다가 슈카월드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소렌토도 딱 요 정도 느낌. K5가 양카 느낌이 강하기는 하죠. K5 애들은 진짜로 미친 아니다 이거 또 그러니까 K5를 타는 애들이라고 해서 꼭 미친놈은 아닌데, 운전을 왜 저렇게 미친 새끼처럼 하지 하는 애들 보면은 거의 K5야. 그리고 카니발은 요즘에 그 피식대학에서 이거를 굉장히 오마주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카니발 타는 남자들 이 모자 꼭 쓰고 있죠. 이 모자 꼭 쓰고 있고. 그리고 올란도. 근데 저는 올란도라는 차가 뭔지 몰라.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티볼리. 티볼리 이미지도 딱 이렇네요. 티볼리 이미지는 뭔가 여자들이 이러고 막 운전할 것 같아.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운전을 이렇게 못해. 내비게이션에 폰 올려놓고 유튜브 보는 거 상상조차 못합니다. 상상조차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운전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뒤에서 뻥빵거리면 오오오. 뭔가 요런 이미지가 타고 있을 것 같다. 이거 정리 잘했네요. 벤츠와 아우디 나왔습니다. 와, 멋있어지기 시작하네. 벤츠가 무려 공유입니다. 공유가 내릴 것 같다. 그리고 아우디. 근데 나는 솔직히 아우디 이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소신 발언. 그러니까 그게 있어. 우리가 벤비아라고 하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느낌이 있어. 아우디 타시는 분들, 제가 이거 아우디 비하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우디는 뭔가 여자차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 아우디도 당연히 멋진 차 많고 뭐 R8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뭔가 이 위에 것들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타는 차에 더 가깝다고 치면, 저는 이상하게 아우디는 여자들이 타는 외제차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카푸어 인생을 살았을 때도 그 벤츠, BMW 둘 중에 고민을 했지, 아우디는 아예 그냥 후보 9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약간 그랬던 게 있어. 그리고 나올 게 나왔다. BMW.
이게 BMW가 국산차로 따지면 아까 그 K5 느낌이야. 그러니까 BMW는 일단 차를 찐으로 좋아하고 차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맞기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BMW를 벤츠보다 더 높게 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대요, 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근데 K5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게 뭐냐, BMW를 타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미친놈들인 건 아닌데 미친놈들은 꼭 BMW를 타고 있더라. 진짜로. 그래서 가끔 보면 BMW 그 520 탄 사람이랑 K5 탄 사람이랑 앞에서 레이싱하는 것도 종종 목격이 되곤 합니다. 지들끼리 막 자존심 싸움 하면서. 그리고 제네시스가 요런 이미지, 좀 중후한 이미지라고 하네요. 요즘 동네 양아치들이 20살 되자마자 처음 타고 다닌다는 차들. 양카는 양아치 플러스 카의 합성어로 양아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어떤 차종들을 양카라고 부르지만 그 차종을 몰고 다니는 차 모두가 양카는 아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매너 없게 운전하며 자동차를 과하게 꾸미는 바람에 해당 차종 운전자들까지 양카 취급을 받고 있다. 양카는 가격 대비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런 특징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과연 어떤 차량이 양카일까? 첫 번째는 구형 K3라고 합니다. K3는 차체가 작기 때문에 내부 소음이 심하다. 그래서 K3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풍절음 몰딩을 한다. 또한 배기 튜닝을 하기도 한다. 2번이 올뉴 소렌토. 올뉴 소렌토는 가격이 있는 중형차라 퍼포먼스 튜닝을 주로 한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주로 운전을 험하게 한다. 그리고 카니발. 양아치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구아방에서 갈아탔다는 말이 나오는 자동차다. 카니발에는 주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모든 차량을 압도시킨다. 주로 고속도로 위 무법자라고 불린다. 아반떼 MD. 아반떼 MD는 세계 판매 3위를 달성한 모델이다. 차체 라인이 스포츠카와 유사하며 튜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젠쿱 못 참지. 이거는 근데 약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텐데, 그 제네시스 쿠페가 진짜 양카 진짜 오지게 많습니다. 와 진짜 제가 예전에 쇼핑몰 다닐 때 알던 직원 동생 중에 한 명이 제네시스 쿠페 튜닝을 진짜 미친듯이 해서 타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아니 대체 그놈의 차체를 왜 이렇게 낮추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자동차고 바퀴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차체를 여기까지 낮춰.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이게 뭐를 다른 건지 차체를 낮춰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얘 방지턱을 넘을 때 어떻게 넘냐면은 방지턱 넘으면 밑에가 다 쓸려버리도록 이거를 차체를 까니까, 오히려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은 그런 방지턱 넘을 때 이 버튼이 있어요. 차체가 징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 그거를 켜고 넘은 다음에 그냥 달리면 되는데, 젠쿱은 그런 게 없잖아. 그딴 게 어딨어 그런 버튼이. 그러니까 땅에 붙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선으로 가다가 옆으로 꺾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꺾은 상태에서 바퀴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내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과속 방지턱이 몇 미터 앞에 있습니다 하면 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핸들을 확 꺾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거를 왜 타야 되는 건지를 난 모르겠는 거야. 양카의 대표주자였던 제네시스 쿠페. 멀쩡한 운전자도 운전석에만 앉게 되면 인격이 파탄난다는 차로 유명하다. 국내 1호 차종 심리학자는 이 저주받은 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운전자들이 주로 타는 양카 중에 양카다 라며, 이 차는 신기하게도 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얌전히 운전하고 있어도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차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튜닝이나 드레스업을 전혀 하지 않고도 양카의 향기를 풍긴다 라고 말했다. 기아에서 이 차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아드레날린을 주입시키는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 방식은 주로 난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대망의 K5. K5는 양카계의 끝판왕이다. K5는 튜닝에도 적합하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다. 또한 출시된 당시 K5 디자인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훌륭했다. 출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어서 더욱더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맞아, K5가 진짜 디자인, 이게 정말 희대명 디자인이야. 이게 진짜 예뻤어. 이거 처음에 나올 때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진짜로 국산차 중에는 정말 압도했어 디자인으로.
원래 K5가 이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K5랑 동급인 차가 소나타죠. 원래는 K5 소나타 하면은 거의 다 소나타의 편을 들었었는데 이제 K5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뭐 탈래 하면은 이제 K5를 타는 그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또 이 양카게의 끝판왕 이미지가 생겼다 보니까 요즘엔 다시 이제 정상인들은 소나타를 고르죠. 처음 나왔을 때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양카 이미지가 없었을 때. 양카 이미지가 없었을 때는 이제 다 K5로 갔었기 때문에 이거 디자인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잘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 스포티지 R. 스포티지 R은 대졸 신입사원 연봉인 2천만원대로도 구입 가능한 현실적인 차다. 연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차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아서 스포티지 R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아방, 투스카니, 젠쿱을 타던 사회초년생들이 어느덧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서 큰 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해당 차량으로 갈아탔다는 말들이 있다 라는 글이었는데 정말 재밌는 글이었네요. 그래서 차라는 게 차 좋은 거 아무 쓸모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 아무 부질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반대의 의견을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 저는 약간 아무 쓸모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무 쓸모없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그리고 원나잇을 할 때는 차 굉장히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원나잇을 할 때 이거는 정말 인정. 원나잇 기준으로는 차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결혼까지 가는 데에는 차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맞죠.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 그래서 차를 타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리고 현실적인 차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관련된 글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나이 먹고 경차 타는 건 진짜 아니네요 라는 글인데, 인터넷에서야 경차든 어떤 차를 타든 아무 신경 안 쓴다,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일단 저부터가 40대 50대가 경차를 전용차로 쓰는 사람들 보면 많이 없어 보이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모임에서 어떤 분이 2010년식 스파크를 몰고 오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무시했었습니다. 직업이 좋으면 모를까 직업도 변변치 않는 데다가 차까지 스파크니까 좋게 보일 리가요. 이걸 보고 흥분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차라도 좋은 거 끌고 다니세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들이 있잖아. 항상 사람들이 너무 극단으로 가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차 무용론을 펼치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 네 내면 스스로가 튼튼하고 너가 내실이 튼튼하고, 정말 예시를 드는 게 이거야. 네가 대기업 회장이면은 쓰레빠를 신고 다니든 티코를 타고 다니든 마티즈를 끌고 다니든 레일을 끌고 다니든 사람들은 다 너를 존중해 줄 거다,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차 같은 거는 쓸모없고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잖아요, 시발. 아니 나는 대기업 회장이 아닌데 그딴 예시를 왜 드는 거야. 나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버나 내 직업이 얼마다 이렇게 맞박에다 써붙여 다니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뭐 돈이 원래는 많은 사람인데 뭐 차만 이런 건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옷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꾸미는 거 귀찮아하는 남자들이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내실을 따져야 된다. 옷에 신경 쓸 시간에 네 내면이나 신경 써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겉모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무시를 안 당하려고 차를 정말 무리해서 산다면, 첫인상만 무시를 안 당하면은 뭐 하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거 조금 고정 지출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는 내가 몰 수 있지 하는 정도면 저는 좋은 차 타는 거 찬성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무리해서 정말 미래를 끌어다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차를 타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내가 정말 이상한 나만의 신념으로 차로 나를 평가하는 새끼들은 다 병신들이라서 내가 먼저 거른다, 막 정말 그런 고슴도치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다닐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너무 과한 거는 안 좋습니다. 너무. 댓글 한번 볼게요. 쯧쯧 코리안 허세 왜 그렇게 살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차가 명함이기는 하죠. 서서히 바뀌는 중이지만 솔직히 인터넷에서나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러지, 현실은 30대 중반남이 경차 타고 섹스 장소나 미팅 장소나 비즈니스 장소 가보세요. 다 뜨악. 경차 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랑 아파트 우리나라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 4050까지 갈 필요도 없음. 현실이 그럼 저 40대고 경차랑 SUV 2대 있는데 혼자 움직일 때는 무조건 경차 타는데요.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답니다. 자존감을 기르세요. 대중교통 편함. 한국만큼 대중교통 좋은 곳 없음. 모임 갈 때 택시라도 타고 가는 게 낫죠.
외제차 끌고 기어 나와서 허세란 허세는 다 떠는 친구놈 엠빵도 안 하는 것보다야. 역시 현실을 얘기해줘도 끝까지 부정하시는 분들 많네요. 마트에 가거나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는 모닝 종종 이용하는데 엄청 편해요. 차보다는 차라리 앞 유리창에 붙은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허세라 생각하지만 빈수레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브랜드가 더 실속 있어 보이니까요. 사람을 만드는 건 차가 아닌데 속물적 생각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천박하다 천박해. 저 그랜저 타는 30대 중반 전문직인데 전 차를 좋아하지만 누구를 차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진짜 윗님들은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 이 나라 아파트 사는 문화랑 남에게 관심 많은 거 다 따져보세요. 차는 일부입니다. 남이 경차를 타든 말든 왜 신경 써요? 돈 보태줄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차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컨카면 좋죠. 경차를 전용차로 타는 사람을 보고 느낀 점을 쓴 건데요. 솔직히 좋은 차 타고 오면 오 뭐 있나 하죠. 물론 경차라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방금 전 댓글에서 보면은 자기는 전문직인데 사람을 차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도 진짜 레이를 타든 티볼리를 타든 아무런 신경 안 쓰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도 안 씁니다. 딱히 막 그거 뭐 차 갖다가 무슨 그냥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차라는 영역에서 초월할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룬 사람들의 경우에나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타는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제가 안 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 G80 타는데 저도 무리 좀 하면은 벤틀리 같은 거 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장을 제가 항상 그러죠. 다 남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래서 남을 볼 때도 누가 뭐 티볼리 같은 걸 타도 아, 저 사람은 더 좋은 거를 탈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로 무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랑 같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 파트너가 있어.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레이를 몰고 왔어. 그러면 난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되게 허영심 없는 사람이구나, 쓸데없는 돈 안 쓰는 사람이구나 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만 검증이 돼 있다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존심 싸움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자존심 싸움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뭐 저보다 아래급 타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도 차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 가면은 제가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벌이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감이 안 된다는 거지. 웬만하면은 다 차를 무리해서 사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차로 무시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문직이 끼어 들어가지고 뭐 저 변호사인데요, 저 의사인데요, 의사들도 뭐 마티즈 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변호사도 레이 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로 열등감 갖지 마세요. 너네는 변호사 의사니까 열등감을 안 갖는 거죠. 너네는 다 가졌잖아. 너네는 살 수 있는데 안 타는 애들이니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어. 얘네들한테 누가 레이 탄다고 막 놀려 그러면은 속으로 피식합니다. 피식해. 아이 그래, 아유 야 나 레이 탄다, 그래 야 네 인생 부럽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시당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전문직이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자유로운 영역까지 못 간 사람들이 90% 이상이잖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로 어느 정도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차로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돈 잘 버는 부자들은 뭐 타더라 이런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남을 백날 깎아봐야 본인이 올라갈까? 왜 아래랑 경쟁하려냐면 자기가 거기 부류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사실이죠. 천박하긴 한데 사실이기도 함. 이 나라의 현실 수준. 저도 40대인데 SUV 놔두고 평상시에는 골목 다니기 편하고 아무데나 주차받기 편해서 스파크 끌고 다니는데 남이 뭔 생각을 하든 아무 관심 없음. 얼마나 자랑할 게 차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저도 뭐뭐 있는데 그거 놔두고 평상시에는 스파크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저 아는 누나 중에도요, 그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다니는 누나가 있어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는데 그거를 집에 거의 모셔놔. 정말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차를 타고 평소에 티볼리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차들이 타고 다닐 때 되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워낙 안 타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많이 난대. 이게 수리센터를 가니까 하는 말이 이 차 자체는 엔진을 좀 써줘야 고장이 안 나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누나는 항상 짱박아두기밖에 안 해가지고 차가 타려고 하면 고장나 있고 타려고 하면 고장나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나는 포르쉐랑 티볼리랑 두 개 있는데 나도 티볼리만 타, 티볼리가 편해,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상이랑 전혀 맞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 SUV가 없는 상태로 말해야 돼. 평상시에는 이런 거 다 없앤 상태에서 40대인데 스파크 끌고 다닌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이 사람들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세컨카로 이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사람한테 반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여기 바로 댓글에 나오네요. 그렇게 좋으시면 SUV 팔고 스파크만 끌고 다니세요. 크크. 누구보다 독삼사 플래그십 잘 팔리는 나라에서 이럴 땐 차로 끝나누게 안 하는 척. 정신세계가 없는 사람이 경차보다 비싼 차 끌고 다니면 뭐하나. 그보다 더 비싼 차 새거 셌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승리하면서 사시게. 불편한 진실, 글쓴이에게 돌 던지고 있지만 보통 4050 남자들은 경차 안 탐. 자신도 모르게 남을 낮게 바라보려는 습관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없으면서 큰 차 몰면 무시는 안 당해서 정신승리는 되겠지만 계속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거. 그쵸? 제가 이제 앞서 말한 게 그거죠. 무시를 당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첫인상에서, 고작 첫인상에서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해 무리를 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봤자 내가 내실이 결국에는 없으면은 아무리 걔 무리를 해도 내가 카포짓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결국에는 없어지고, 카포에서 여자 꼬셔봤자 결혼까지 못 갑니다. 결혼까지도 못 가고요.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미팅을 따내야 돼서 좋은 차를 끌고 간다고 쳐도 차만 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게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내가 좋은 차를 몰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면은 뭐라도 된다 수준인 거예요. 내가 막 어디 가가지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무시도 당하고. 제가 이것만 해도 느꼈었어. 제가 이제 소나타를 탔을 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 당시에 이제 도요타였나 차가? 뭔가를 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소나타를 타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차를 그때 한번 수리를 맡겼어가지고 제 차를 한번 몰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차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타고 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깜빡이를 켜도 안 비켜준대. 이씨. 저희 와이프는 처음에는 이제 아우디를 탔었고 그 다음에 닛산으로 바꿔가지고 닛산차를 탔었는데 이제 소나타 아래급은 안 몰아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도 이거를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들었던 거야. 소나타를 끌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깜빡이를 바로 켜고 바로 들어가냐는 거야. 왜냐면 깜빡이를 먼저 켜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양보해주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운전을 할 때 그냥 켜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대, 위험하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 소나타를 몰아보고 나서 알았다는 거야. 깜빡이를 먼저 켜면 안 비켜준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BMW 탈 때까지만 해도 깜빡이를 저는 미리 켰던 것 같거든요. 미리 켰었는데 소나타로 바꾸고 나니까 이게 내가 무의식에서 알았던 것 같아. 깜빡이를 먼저 켜면 이 개새끼들이 안 비켜주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아서 어느 순간 내가 운전하면 습관이 됐던 거지. 키고 바로 들어가야 돼. 키고 그냥 어차피 이 새끼들은 안 비켜줘. 근데 내가 이거를 이번에 이제 G80으로 또 바꿨잖아요. G80으로 바꿨더니 먼저 켜도 되더라고. 이게 진짜 이거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먼저 키면은 잘 비켜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만 타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타면은 얼마나 운전하기가 더 편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 운전할 때만 해도 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무시하는지가 진짜 느껴져요. 진짜 도로 위는 약육강식 그 자체. 아, 경차대 세단 실험도 있어요. 와씨. 아, 닛산도 좋은 차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소나타는 딱 소나타다 이거를 알잖아요. 근데 닛산은 그래도 어떤 외제차라는 느낌 때문에 그 소나타만큼의 무시는 안 당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외제차만 양보 안 해준 애들도 있어. 아, 그쵸?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운전 연습하려면 경차로 해야 스파르타인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니까요. 제가 습관이 이상하게 들었다니까요. 그 소나타 타다가 정말 위험하게 들었어요. 그냥 나도 와이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었던 거야. 먼저 키면은 아무도 안 비켜주다 보니까 이러니 자살률 1, 2위 하는 거죠. 남이 뭘 입고 뭘 타든 왜 오지랖입니까? 자존감을 기르세요. 요즘은 집이 명함입니다. 확실한 건 차 가지고 끝난 후긴 함. 근데 찐으로 내가 돈이 많고 집이 40평 이상의 꼬마 빌딩 하나 있으면 더더욱 경차 안 탐. 우선 시내발이 경차 세컨카 아닌 이상 고속도로에서 경차는 사고 시 죽음의 지름길임. 돈 많은 애들이 벤츠나 독일차 타는 이유도 사고 시 안전 때문임. 막말로 200km로 때려 박으면 독일이든 장갑차든 경차든 다 죽겠지만 맞는 말 했는데 참 욕 많이 먹네. 이 글에 반대하고 욕하는 대다수 댓글러들 장담하는데 비싼 차 못 사는 사람들임. 현실 부정이 글쓴이에게 화살로 가면 안 되지. 한국은 차가 명함입니다. 그 비싼 독일차 미친듯이 팔리는 현실을 보시고 4천 5천 넘는 존나 비싼 그랜저 한 달에 10,000대씩 수개월 1년 출고 대기 하는 걸 보세요. 그냥 차에 관심 없다고 하면 될걸 글쓴이에게 왜 뭐라고 하나요? 돈이 있어도 똥차 10년씩 끌고 다니는 건 그냥 차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척 나는 안 그런 척 해도 솔직히 지질이 공상맞게 살면 은연중에 무시당하는 게 한국입니다. 경차랑 S클래스랑 발렛 주차장에서 똑같이 대해줄까요? 안 그런 사람은 훌륭하지만 굳이 아닌 척 사는 척 하는 사람도 웃기네요. 그래서 추가 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네이트 판에 과거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남자가 경차 끌면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요? 조언 부탁. 톡을 읽다가 이런 주제의 글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부끄럽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길래 진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봐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경차 끌면 부끄러워요? 저도 좋은 차 탔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 남편은 경차를 끄는데 남편이 차를 바꾸겠다고 해도 제가 안 된다고 말리고 있거든요. 남편은 결혼 직전에 나랑 만나기 전에 연비 꽝인 스포츠카를 2세대 바꾸다가 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스몰 인생인가 뭐식인가 최소한을 즐기는 삶을 살겠다고 집에 짐도 버리고 옷도 안 사고 차도 경차로 바꾸고 뭐 이러다가 타게 됐다고 함. 미니멀리즘 을 즐기겠다는 남편이 어디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한참 잘 살고 있는데 스물스물 차를 바꾸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제가 굳건히 나는 경차가 좋다 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사실 저랑 남편은 정말 생각이 나면 실천에 옮기는 행동파라 밤 11시에도 강원도 갈까 하면 강원도 가고 강릉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어서 그거 먹으러 강릉에 달려간 적도 있어요. 암튼 여행 너무너무 자주 다녀서 경차 타니 연비가 너무너무 짱이고 주차도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할 수 있고 주말마다 부산이다 설악산이다 강원도다 가도 기름값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아기 하나인데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 깔고 저랑 애기도 누워도 그럭저럭 편해서 완전 만족해서 평생 이 차나 타자고 할 정도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관리를 너무 잘하고 색도 이쁘게 칠해놓고 옵션도 해놔서 경차라도 이쁨. 다른 사람들은 남자들이 경차 타는 걸 부끄럽다고 보는 건가 싶어서요. 너무 그런 시선이 많으면 남편이 그렇게 바꾸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비싼 걸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연비나 주차 편의 등등 포기해도 남편 의견 맞춰줄까 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여성분도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랑 똑같은 그거예요. 좋은 차 탔던 경험이 있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 직전에 연비꽝이 스포츠카를 2세대씩 바꿨대. 이건 뭐예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딘가 놀러 가고 싶을 때마다 밤 11시에도 강원도 갈까 하면 강원도 가고 여행도 너무너무 잘 다니고 그냥 이런 것만 봐도 삶의 질 자체가 보이죠. 이 부부의 삶의 질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차에 신경 안 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제 해탈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것과 사지 못해서 그 결핍 때문에 미치도록 갖고 싶은 거는 이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 사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스포츠카를 2대씩 바꾸고 놀러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다 놀러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그냥 경차 끌기로 합의 봤어요. 남들 눈은 남들 눈이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삽시다 해서요. 저희 동네 시골이라 길 좁은 곳 많은데 경차 끄니까 좁은 길도 빠져나가기 좋은데 저희 아버지 차랑 남동생 차가 큰 차라 끌어봤더니 맞은편 차량 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시골의 대지주 같은 건가 봐요. 시골에서 아주 그냥 농사 같은 거를 크게 하시나? 아무튼 댓글을 한번 볼게요. 젊은 싱글이 타면 괜찮은데 아기 있고 온 가족이 경차 타고 다니면 그냥 형편이 힘든가 보다 생각은 듬. 무시는 아니지만 없어 보임.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자여도 경차는 별로예요. 저는 겁도 많은데 경차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절대 비추합니다. 특히 아이까지 있으시면. 운전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연비도 생각처럼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마인드면 굳이 말리진 않지. 사고 날 거를 대비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쇼핑몰 할 때 동대문에서 도매하고 있는 여자애를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뚜벅이었어요. 뚜벅이어가지고 차를 뭐 살까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걔도 뚜벅이었어. 걔도 뚜벅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
아 나 차 살려고 그러는데 뭐 살까?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 얘는 일단 온몸이 다 명품이야. 온몸이 명품이고 집은 동대문인데 술 마실 때마다 꼭 논현동을 가. 내가 어처구니 없어지고. 아 그러니까 저도 얘를 만날 때 당연히 그 마인드로 만났죠. 아 너는 결혼은 아니다 이 마인드로 만나는데, 얘는 항상 내가 그 정신승리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자꾸 정신승리 발언을 하는데, 그냥 저는 굳이 얘랑 싸워서 뭐하나, 얘 그냥 말빨로 조지면 뭐하나 해가지고 막 반박해서 뭐하나 싶어 그냥 인간 관찰한다는 느낌으로 얘 궤변을 그냥 듣는 게 난 재밌었거든. 그래서 얘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자기는 내가 무슨 차를 타도 상관없대고 아무거나 사, 차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하게 했단 말이 너무 웃겼어. 아니 차가 뭐가 중요해, 아무거나 타, 그냥 국산차만 아니면 되지 이러는 거야. 애초에 국산차만 아니면 되지랑 아무거나랑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인지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국산차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이미 조건을 건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국산차는 안전하지가 않잖아. 국산차는 사고 나면 죽어 막 이러는 거야. 자기는 김치녀가 아니래. 죽어도 자기는, 걔도 정말 웃긴 게 온갖 김치녀 짓은 다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압구정 가서 마셔야 되고 샐러드를 먹어도 압구정 가가지고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먹었어야 되는 애였어. 샤넬 아니면은 백도 안 들고 다녀. 샤넬 백이 아니면은 그냥 비닐봉다리를 들고 다니는 애였단 말이야. 그런 애가 자기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내면이 튼튼해. 그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또 존나 주워 들은 건 존나 있어서, 남자는 내실이 중요하대. 겉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갑자기 차 얘기를 물어보니까 차가 뭐가 중요해, 국산차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국산차가 왜 이러니까, 자기는 외제차가 뭐 겉으로 보여지는 가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해서 국산차는 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난 너무 피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경차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어서 절대 비추합니다 라는 글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으려나. 생각 없는 년들 천지네. 경차를 왜 타겠냐, 형편이 안 되니까 타겠지. 거기가 되고 경차가 위험하다느니 중형차를 사라느니, 경차값 2배 3배 되는 차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 뭐 조언도 별 그지 같은 걸 창피해 하지 말라고 해주면 될걸. 아니 고속도로에는 엔간하면 경차로 올라가지마, 위험해. 남이 타는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내가 타면 쪽팔린 건 없지 않음. 부끄럽진 않은데 온 가족이 경차 타고 다니면 워낙 약해서 위험해 보입니다. 댓글들 가관이네 크크크. 아니 형편이 안 돼서 경차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함? 챙피는 무슨 돈도 스펙이라는 말하는 이대녀랑 다를 게 뭐냐. 경차는 마트 장 보러 가거나 가까운 거리 갈 때 가볍게 타기 좋은 것 같음. 장거리로는 솔직히 좀 그럼. 세컨카로 괜찮은 것 같음. 근데 확실한 건 비싼 차일수록 사람들 무시 안 함. 특히 도로에서 달려보면 상대가 외제차면 양보도 잘하고 존나 조심하는데, 경차나 저가 자동차면 개무시. 남이 어떤 이유로 경차를 모는지 다른 사람은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없어 보일 뿐. 뭐 그걸 떠나서도 경차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부에서 이제 만든 거네요. 하도 사람들이 경차를 무시하는 이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만들었나 봐요. 운전자들의 경차에 대한 인식 및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경차의 주 이용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경차 보유 경험 여부가 84.5%는 이제 아예 없고, 경차 보유한 사람은 이제 15%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이용 형태 30% 정도가 보조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고 70%가 메인카로 이용을 하고 있다. 경차를 보조 차량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 목적은 통행 목적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웃기긴 웃긴 거야. 출퇴근할 때 필요해가지고 경차를 사고, 쇼핑할 때도 경차가 필요하고, 직업 관련 업무를 할 때도 경차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대체 메인카는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야? 데이트? 나들이? 이거 두 개,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다 경차를 쓰고 데이트나 나들이 아니면 뭐 사업 미팅? 이때 쓰려고 좋은 차를 사야 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경차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 없음이 60% 가까이 되네요. 경차 보유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경차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경차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장소, 운전 중 고속도로.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소나타를 탔는데도 내가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겼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당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소나타를 탈 때 저 스스로는 인식을 못했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깜빡이를 내가 먼저 켜고 있었으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소나타라서 안 비켜주나라는 생각을 내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깜빡이 켜는 속도가 그냥 빨라졌을 뿐이었던 거지. 이 습관이 아직도 다 안 고쳐졌습니다. 저는 뭔가 지금도 내가 깜빡이를 켜면 이 새끼들이 안 비켜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내가 이때 생겨버렸어. 소나타를 탔을 때. 운전자들이 경찰을 무시한 경험은 있음이 8%, 없음이 92%. 근데 사실상 이런 무시라는 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라서 8%는 너무 적다. 향후 경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성능 및 내구성 강화라고 하는데, 안전성 강화라고 하는데, 아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경차 구매 활성화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거 성능 및 내구성 강화 이런 거 아무리 하고 안전성 강화를 해도요, 경차 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탑니다. 이거는 그 성능이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동대문에서 압구정까지 맥주 한잔 마시러 가던 동대문여처럼 말로만 안정성 때문에 난 저거 안 탄다 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정말 솔직한 내용 같은 거는 결국에는 실구매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요즘 20대 돈 없어도 경차 싫어. 캐스퍼 레이 오히려 30, 40대 선호. 경차는 20대의 생애 첫 차로 제격이죠.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남녀에게 추천하는 생애 첫 차는 경차와 소형차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차체가 작아 운전하기 편해서다. 자동차 브랜드가 경차를 내놓을 때 20대를 타겟으로 삼는다고 여겨졌다. 실상은 달랐다. 당연하지. 20대를 타겟으로 하면 어떡해. 20대는 차라리,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20대면은 레이랑 티볼리 이런 거랑 K3 중에 타러 가면 나 무조건 K3 타지. 그래도 K3가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남자가 타기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 내가 이거 타느니 그냥 아반떼 타지. 아반떼. 특히 20대 때는 그 남성 호르몬이 막 뿜뿜하고 이러는 시기란 말이야. 그런 시기에 레이를 타고 가는 게 조금 그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상향을 말할 수 있겠죠. 뭔가 진짜 막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면의 내실을 키워라. 너네 자존감이 문제야. 너네 이 새끼들아, 자존감을 키워. 레이 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라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도 20대 때 못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20대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포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20대 때 레이나 티볼리가 있었다 이랬다면은 첫 만남 때는 저도 안 끌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 때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해서 소개팅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감지수 높이고 어떤 사귀는 단계 비슷하게 됐을 때 이제 뭐 차를 끌고 나갔을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거를 굳이 보여줄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실상은 달랐다. 20대는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20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30, 40대가 경차를 많이 샀다. 17일 매경닷컴이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종별 통계를 집계하는 카이주유 데이터 연구소 현대차와 기아를 통해 연령별, 성별 경차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다. 경차, 생애 첫 차로 선호도 낮아.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가 집계한 올 상반기 연령별 등록 순위에 따르면 20대가 많이 구입한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로 나왔다. 그 다음으로 기아 스포티지, 기아 셀토스, 기아 K5, 현대차 투싼 순으로 선호했다. 와, 20대가 투싼을 이렇게 많이 사네? 투싼도 나는 거의 한 30대들이 많이 모는 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순위권에 들 정도란 말이야, 투싼이? 그러니까 아반떼는 인정할 만하죠. 이거는 좀 당연하다는 느낌이고, 기아 스포티지, 셀토스, K5,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요즘에 아무리 뭐 개나소나 외제차 끈다 어쩐다 하지만 20대에요 아반떼만 타고 다녀도 솔직히 존나 상타칩니다. 20대에는 그냥 차만 있어도 쩔어. 다 아실 거예요. 대학생 때 차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중고 구하방만 있어도 최고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레이 탈 바에 K3가 낫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K3를 내가 새 차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중고 K3여도 레이보다 더 낫다는 거야. 내가 굳이 선택한다면. 심지어 레이가 더 비싸더라도. 중고 K3 예를 들어 한 500만원짜리가 있어. 레이는 뭐 한 1000만원이야? 근데 내가 공짜로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이걸 받겠지만, 이걸 받아서 중고차로 한 800 정도에 판 다음에 중고 K3 500에 사서 300을 내가 남겨 먹겠죠. 그래서 둘 중에 타야 된다면 나는 K3를 타겠다는 거야. 그런 이미지 느낌인데,
경차는 탑5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애 첫 차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30, 40대에는 탑5에 경차가 포함됐다.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레이다. 아 맞아, 캐스퍼가 진짜 귀엽게 생겼더라. 진짜 캐스퍼도 디자인 잘 나왔어. 그러니까 경차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돼. 경차는 진짜 귀여워야 돼. 진짜 저희 와이프랑 캐스퍼 볼 때마다 진짜 와 진짜 이쁘다 저거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귀엽다고 계속 얘기해. 내가 여자면은 캐스퍼 탈 것 같아. 레이랑 캐스퍼 중에 뭐 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남녀가 약간 다르긴 해. 제가 아까 남자라고 했을 때는 K3 탄댔잖아요, 레이 탈 바에. 근데 내가 여자면 레이 타지. 근데 레이랑 캐스퍼가 있다? 캐스퍼 탑니다. 캐스퍼가 훨씬 귀여운 것 같아. 내가 여자면 레이를 탔을 거고 남자였으면 K5 또는 아반떼를 탔을 거다. 요런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20대 남자애들한테 팔아먹기가 진짜 힘들어. 경차는 여자차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작은 차 막 이런 거보다 뭔가 여자들이 타는 차, 약간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남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20대 그 혈기왕성한 나이 때 경차를 몰고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30대는 기아 소렌토, 역시 소렌토 나왔죠. 기아 스포티지, 캐스퍼, 펠리세이드, 아반떼를 많이 구입했다. 40대는 기아 소렌토, 카니발, 펠리세이드, 레이, 캐스퍼를 선호했다. 뭐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미 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외면을 어느 정도 꾸며야 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남들한테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관심법 테스트를 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 꾸미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은 꾸미고 다니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무리를 해서 샤넬백을 들고 다니면은 무리지만, 내가 깔끔하게 잘 씻고 되게 예쁜 보세 옷이라도 아니면은 뭐 스파 브랜드라도 해가지고 예쁘게 잘 입고 다니면은 내 이미지가 좋아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세련된 차를 사는 것도 결국에는 내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거고, 차 같은 거는 뭐 이미지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위선을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은 좋은 차 추천. 근데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은 좋은 차로 아무리 내가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봤자 그거는 정말 화무 11홍 11이 채 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카푸어로 해가지고 저기 압구정 라운지바 다니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다, 노년에 내가 심심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노년에도 난 이렇게 띵까띵까 노는 거 싫고 어디 뭐 나가가지고 좀 노가다도 하면서 벽돌도 나르고 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젊었을 때 무리하셔가지고 풀 대출로 좋은 외제차도 한번 끌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40대부터 노가다 현장 나가가지고 열심히 노가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20대 남자는 뭐니 해도 그냥 차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상타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로 갑로들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30대 막 이런 걸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소나타 그랜저급은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정말 자리 잡힌 직장인들 기준에서 지금 이런 차로 갑로들박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글 같은 경우에도 다 무슨 뭐 남편이 경차를 타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정말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가 있기만 해도 존나 상타치야 진짜로. 그래서 20대 때는 그냥 굴러가는 차만 있어도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20대 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인생 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사도 되지만 20대 때 차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로 여자 꼬시기가 처음에는 쉬워요. 원나잇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게 힘들다는 거야. 지속이 어차피 안 됩니다, 무리해봤자. 그래서 그 부분만 명심하시고 20대 때는 차 욕심 막 그렇게까지 크게 쓸 필요 없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